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돈이 없어지는 것, 건강을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무서운 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말도 통하지 않고 마음도 통하지 않고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것, 그게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면 여러분은 노년에 사랑을 잃고 존재를 잃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나이 들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와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부부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경북 영천에서 살아가는 남편 김명수 씨와 아내 박숙자 씨 부부 이야기로 열어보려 합니다. 이 부부는 올해로 결혼 47년 차, 각자 나이는 73세, 69세입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엔 말다툼도 잦고 생각도 너무 달랐다고 해요. 특히 남편 명수 씨는 집안일엔 손도 대지 않는 분이셨고 숙자 씨는 그걸 늘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자 씨가 고혈압과 당뇨로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홀로 밥을 차려 먹고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가 해온 일의 무게를 체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고 매주 토요일엔 손수 된장찌개를 끓이며 아내를 위한 밥상을 준비하더라고 해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친구 같은 사이라며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이 부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이혼을 택하는 부부와 함께 손을 잡고 늙어가는 부부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요. 그 차이가 바로 노력하느냐, 외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은 매일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는 그 선택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알아가 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결정적인 차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가장 첫 번째 차이점, 그건 바로 대화의 끈을 놓았는가, 이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화가 안 돼요. 말해봤자 싸움만 나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 서로의 언어를 놓친 건 아닐까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세 유영희 어르신 부부는 결혼 45년 차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늘 함께 마트도 가고 명절에도 같이 친척을 찾아다녔고 손주 생일도 함께 챙겼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영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한마디도 안 해요. TV만 보다가 그냥 일어나요. 대화가 없어요. 내가 말을 걸면 예, 아니요. 그렇게만 대답하고 끝이에요. 남편 입장에서도 억울함은 있었습니다. 잔소리만 해요. 뭘 하든 간섭이고 뭘 말해도 비난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점점 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받을까봐, 짜증날까봐 그 마음에 입을 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아직도 알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여전히 당신을 궁금해한다는 애정의 신호입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이 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같이 있을 시간이 앞보다 훨씬 짧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침묵으로 흘려보낸다면 그건 결국 함께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8세 부부 최성수 씨와 안명희 씨는 아직도 매일 저녁 식사 후 20분 동안 대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주제는 별것 아닙니다. 오늘 뉴스 봤어? 오늘 햇볕이 참 좋았지. 우리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시작된 말들이 자연스레 과거를 함께 떠올리게 만들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고 조용히 미소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말을 거세요. 대화가 어색하면 날씨 이야기부터 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듣는 귀를 먼저 여세요. 침묵은 편할 수는 있어도 결국 관계를 죽입니다. 조금 시끄럽더라도 말이 오가는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절대 알 수 없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 한마디부터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두 번째 차이, 감정의 표현을 멈췄는가, 지속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차이가 대화의 유무였다면, 이번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숨기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듣고 배운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은 드러내지 마라. 표정 관리 잘해라. 속이 타도 웃어라. 이런 말들은 어쩌면 사회 속에서는 필요한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 사이에서는 감정은 숨기기보다 드러내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감정이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특히 서운함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은 누적될수록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박영자 어르신은 남편과 5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70대 후반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길 남편이랑 단둘이 앉아 이야기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으면 괜찮아 하고 대답하고 끝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제일 서운해요. 왜냐면 정말 괜찮은지 모르겠거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난 건 아닐까? 혹시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의 잘못도 아닌데 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부는 다릅니다. 당신 그 말은 조금 서운했어. 나 지금 힘들어. 좀 도와줘. 오늘 당신이 미소 지은 거 참 보기 좋았어.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고 서운함이 상처로 굳기 전에 금방 풀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더 깊이 상처받고 더 크게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꼭 말로 표현하세요.
서운했다면 서운했다고, 고마웠다면 고맙다고, 외로웠다면 외롭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은 상대방이 알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만 두는 것은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대만의 한 심리 상담가는 부부 갈등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한 게 언제인가요? 이 두 질문에 망설인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표현해야 비로소 생명력을 갖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죽은 감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정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관계에도 따뜻한 숨결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세 번째 차이, 서로의 변화를 존중하는가, 무시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성격은 죽어도 안 바뀌어,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몸도 감정도 가치관도 더 크게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려 할 때 생깁니다.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성장이라 해도 그걸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상대는 나는 이 사람에게 여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고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8세 김종필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어릴 적 꿈은 화가였다고 합니다. 퇴직 후 늦게나마 붓을 들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그림이야? 그 시간에 손자나 좀 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그 말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 부부는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김종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하고 있네. 그 말 한마디였어요. 이처럼 상대의 새로운 관심사나 시도를 응원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그건 존중이 아니라 억압이 됩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새로운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책을 많이 읽네. 무슨 책이야? 당신이 꽃꽂이를 좋아할 줄 몰랐네. 참 예쁘다. 산책 좋아한다더니 같이 걸을까? 이런 말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쌓여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감정이 관계의 끈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72세, 아내는 69세. 남편은 최근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시니어 모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나 모델해도 될까? 하고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멋있어. 늦었다 생각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난 당신 모델하는 거 사진으로 남길게. 이 말에 아내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이 다시 내 남편 같아졌어요. 여러분, 상대가 새로운 길을 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불편합니까? 걱정이 앞섭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고 있습니까? 존중이란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뒤에 서서 그 사람의 길을 지켜보아주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행복이 있길 바라는
조용한 기도입니다. 노년에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어깨에 작은 바람을 실어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반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대로도 괜찮고 달라져도 괜찮아. 나는 당신 편이야. 이번에는 노년의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기대의 유무에 대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대라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기대가 많다는 건 지금 있는 모습보다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을 강요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젊었을 때는 그런 기대가 상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기대가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서운함과 실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1세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늘 조용한 남편이 은퇴 후에도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집에서 TV만 보는 것이 속이 터졌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같이 공연도 가고 등산도 하고 손잡고 시장도 다니는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손 한 번 안 잡아요. 그 말에 제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제야 박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 했던 것 같아요. 기대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76세 이만수 어르신은 아내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무엇을 하든 늘 옆에서 지켜봅니다. 하루는 아내가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든다며 동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주위에서는 저 나이에 뭔 유튜브야? 그냥 조용히 살지. 수군거렸지만 이 어르신은 아내 옆에서 조용히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촬영도 해주고 편집 아이디어도 함께 나누며 그 과정을 응원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기대를 안 해요. 대신 응원을 해요. 기대는 실망을 낳지만 응원은 기쁨을 낳거든요.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는 정말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외로움과 내 결핍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담 없이 부자연스럽지 않게 천천히 변화해 갑니다. 노년의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완성된 이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을 안아주는 것이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도 기대 대신 따뜻한 수용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부부와 이혼한 부부의 마지막 차이, 감사의 표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년에 이혼하는 부부와 끝까지 손잡고 살아가는 부부의 5번째 차이,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상대는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히 알겠지, 말 안 해도 알잖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히는 가장 큰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김선자 어르신은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서로를 돌보며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늘 무뚝뚝했어요. 말도 별로 없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은 결혼하고 40년 넘도록 딱 한 번 들은 게 다였죠. 그렇게 무심하게 살아왔지만 김 어르신은 남편이 암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남편의 침대맡에 붙여진 작은 쪽지를 보게 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왔소. 고맙소. 그 짧은 한 줄이 수십 년간의 오해를 녹여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도 똑같이 한 줄을 적어 남겼습니다. 나도 고마웠소. 나도 미안했소. 두 분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니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떠오른 건 감사한 마음은 늦기 전에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에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감정은 없지 않아요. 하지만 표현을 안 합니다. 무뚝뚝한 성격이라는 이유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인사 한 줄, 그저 속으로만 삼킵니다. 반면 지금도 여전히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부들은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당신 덕분이야. 오늘도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큰 노력도 아니고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표현이 쌓이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존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이 감사라는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부 사이를 단단히 이어주는 가장 강한 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노년에는 돈도 명예도 다 내려놓지만 이 한 줄의 감사만은 끝까지 서로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마지막 이야기로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를 가르는 궁극적인 차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노년에 이혼하는 부부와 오래도록 행복한 부부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같이 웃는 일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웃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자주 웃고 자주 마주보며 조그만 일에도 깔깔 웃던 두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서로에게 웃음을 잃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엔 무거운 침묵이 자리하고 그 침묵은 서로를 점점 멀게 만듭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TV를 보면서도 같은 장면에 웃지 않습니다. 웃음 없는 부부의 삶은 사실상 같은 지붕 아래 두 명의 외로운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행복한 노년의 부부들은 함께 웃을 줄 압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같이 웃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같이 키득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웃음의 이유가 되어줍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세 박희남 어르신 부부는 결혼한 지 52년이 넘은 분들입니다. 두 분이 동네에서 유명한 이유는 어디를 가든 손을 꼭 잡고 다니고
서로를 놀리며 깔깔 웃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의지가 아니라 웃음이 있어야 사라집니다. 이 말이 저는 참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웃을 때 가장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함께 웃는다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 웃음이 남아있는 부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버텨냅니다. 같이 늙어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압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언제 함께 웃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농담에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서로를 웃기는 것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이 웃는 시간을 만들고 작은 일에도 눈을 맞추며 웃음의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를 웃게 해주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자 축복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존중의 말과 태도를 잃은 부부는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둘째, 대화가 끊긴 부부는 삶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셋째, 서로의 외로움을 외면하면 함께 있어도 더 쓸쓸해집니다. 넷째,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오해만 쌓이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다섯째, 함께 웃지 못하는 부부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결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무시, 작은 침묵, 작은 외면들이 하루하루 쌓여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조금 더 자주 웃고 자주 고맙다고 말하고 가끔은 눈을 맞추고 기다려주고 손을 잡아주세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